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0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양시장 빨간불 켜며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물적 분할 이슈로 HLB 필두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예정된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고요. 22일은 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23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마지막 24일은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 등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일정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453선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부터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며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힘 붙으면서 0.16% 상승한 강보합권 2,455.12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기관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하루걸러 하루꼴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개인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자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과 화학, 전기전자 업종에서 물량 크게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777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우상향 크게 들어갔는데요. 전거래에 대비해서 1.71% 오른 788.8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이 중 1,000억 원 넘게 제약업종에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하했고요. 제약과 제조업종에서 비중 크게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지난주 상승세를 보이던 환율이 4거래일 만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5원 하락한 1,294원 5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좀 저조했던 제약이나 게임주 또 빨간불이 켰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족이요? 네, 가족. 네,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 HLB 그룹주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먼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LB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박 제조업을 비상장으로 떼내고 이제는 바이오에 집중하고 하겠다는 이슈를 통해서 오늘 HLB는 상한가를 갔고요. H그룹주도 전부 다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가 이제 시작이 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LB 먼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과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사상처 매출이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선박업을 분할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지금 HLB 제약도 18%의 급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HLB 그룹주들은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바이오도 하는 기업에서 바이오만 하는 기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군 회장이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지금 분할되는 지금 HLB ENG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지금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HLB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 캐파만 보더라도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명실상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단은 바이오 쪽을 좀 판단을 좀 드리면은 코로나 시기 때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부재가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 쪽은 실적보다는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HAB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임상 3상이 오케이가 된 쪽 그리고 패스가 된 쪽이 있고요. 그리고 임상 2상 쪽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최소한 2상이나 3상까지 패스가 된 쪽을 패스가 된 기업들을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급등한 사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물적 분할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소액 주주들까지 그 부분을 주식을 나눠줘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공매도가 이러한 영향으로 강제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오늘 이슈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일장에 급등을 하더라도 사실 이 HAB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HAB 제약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내일 시초가 또는 내일 종가 근처에 공략을 하셔서 이 거래 뒤에 시세 차익을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바이오 쪽은 아직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아직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3월달 실적 시즌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HAB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HLB 물적 분할 이슈로 그룹주 전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HLB 제약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박업 분리하면서 바이오 사업만 남기는 물적 분할 소식에 그룹주와 함께 다른 바이오주들도 탈모나 신약 이슈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바이오 공략하려면 2상, 3상 통과된 종목을 보고 오늘 이슈 상승은 단기적으로 이 밸류적인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시초가 이하로 공략한 다음에 이 거래 후 가격을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중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역시 바이오주네요. 네, 예전에는 현대사료라는 회사였다가 최근에 이제 이름이 완전히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면서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와가지고 28%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제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어요. 요즘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이쪽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연초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미 선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바이오 수출을 늘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의 어떤 투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특히 범정부 규제 개선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기 보이시죠? 2022년도 3월 달부터 2022년도 7월 달까지 정말 요 한 5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3,000원대 종목이 5만 원 갔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현대사료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어떤 사료, 비료, 그리고 곡물 가격 이런 것들로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나간 이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보맙이라는 요 약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안에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할 거라고 하고요. 최근에 환자들이 계속 모집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또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사나 보고 보니까 이 바이오주를 많이 좀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저는 뭐 이전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2만 원쯤에서 한번 매도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막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급락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더 오른다고 봐요. 더 충분히 오른다고 보지만 일단 지금 당장 들어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좀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 재공략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제가 저희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방에서 또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들어봤습니다. 연초 정부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런 범정부적 규제 개선 이슈 모멘텀과 오레고보맙 2분기 중 임상 3상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신규 진입은 아직 무리이고 차후에 재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정책주를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보다는 상승 여력이 조금은 네. 약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종목명은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은 정수기 필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전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월달, 2월달 사실 정부 정책이 많이 좀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로봇이나 이런 쪽도 다 정부 정책과 엮여져 있습니다. 드론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 잘 연관이 되면은 사실 수요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수요적인 부분, 그래서 해당 기업이 만약에 매출 캐파를 늘리려고 할 때 정부와 같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그 성장성 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코그램이 지금 정부 정책과 그리고 원정 사업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지금 방사성 기반의 필터를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지금 정부 국책과제를 통해서 방사선 융합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사선 관련주로도 그 원전 관련주로도 연관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를 받은 기록이 또 있고, 그리고 체코에서도 지금 원전 3기 정도를 아마 지금 건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 정책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픽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코그램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한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눈여겨보셔도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은 보통 추세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어떤 재료가 있을 때 단기 급등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코그램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갈 거다. 그것은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5% 내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정수기 필터 관련주로 원전 관련 정책에 수혜주기도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성장성이 안정적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 중이고 해외 수주 재료까지 있는 만큼 더해져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런 원전 관련주는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 급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기술주, IT 쪽 기술주들이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네. 바로 이제 브리지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브리지텍이 오늘 2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테마 쪽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중에 다가오는 오늘 6월부터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왜 많이 올랐죠?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챗 GTP 이런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로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제 좀 요즘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나왔던 챗봇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지난주까지 많이 오르다가 오늘 지난주부터 약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브리지텍도 그때 많이 올랐다가 특히 지난주에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방금 나왔던 그 정부의 뉴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브리지텍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나 또 AI 콜센터 이런 종목으로 예전에 많이 움직여서 뭐 재택근무 관련주로도 상승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공지능 관련주나 또는 기술주들 이쪽 투자하실 분들은 확실히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작년 11, 12월 달에 비하면은 다들 많이 올랐어요. 브리지텍도 작년에 샀으면은 지금 벌써 수익이 100%가 넘어갈 겁니다.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안 오른 종목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오른 종목들을 제가 또 지난 시간에도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인공지능이나 기술주들 주의하실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이제부터는 고점에서 떨어질 일만 남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브리지텍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조심하시고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장기 투자하시면은 좋은 종목들은 간혹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오늘 25% 넘게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6월 중에 이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 분출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런 인공 AI나 기술 관련주 많이 상승한 만큼 좀 덜 오른 종목을 선별해서 장기 투자를 해보고 고점이 있는 종목들은 좀 유의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난주까지 완전 열풍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오늘도 좀 올랐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은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를 제외하고서는 기술주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 관련주를 먼저 선취드려가지고 큰 수익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지금 사셔가지고 이번 달 말에서 빠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 업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기술주들 쪽에서 나온 돈들이 오늘 일부 어느 쪽으로 들어왔었냐면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도 저는 이제 제약 쪽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요즘 기술주들에 비해서 못 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 확실하게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까지 시세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2월 16일 매수했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방송 때는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일부 수익 실현해보고 좀 잔량으로 에코프로와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도 오르고 코스모 화학도 올랐습니다. 더 갈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더 갈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모학 같은 그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10% 20%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들은 조금은 그 매도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코스모학 같이 양극재 원료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출 캐파의 상승과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모학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코스모학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도 만약에 가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밸류 판단을 했을 때 2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스모학의 주가만 판단하기에는 차트로만 판단하기에는 코스모학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만 보더라도 계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끊길 때까지는 코스모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좀 코스모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급등 전에 29일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29% 수익권이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급등이 나올 때 에코프로의 흐름이 어땠는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에코프로의 쌍둥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에코프로도 같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매도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만약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가 셀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셀 스크럽이나 아니면은 지금 다 쓴 폐배터리를 통해서 정제를 통해서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시장은 다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현대차, 기아차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전기차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게 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원재료를 쓰지 않으면은 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를 중국에서 8, 90%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폐배터리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원료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매출 캐파가 계속 올해 1분기부터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매출 계속 늘어나는지 보시고 영업이익률은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영업이익률 수준은 아마 유지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양극재 원료 기업들 앞으로 수요 더 증가할 것이기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 말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면서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말해주셨습니다. 또 폐배터리, 현대차, 기아와 함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같은 쌍둥이 종목인 에코프로입니다. 2월 7일에 매수를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은 63%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더갈 것 정말,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그쵸.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 제가 지난 방송 그리고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수급이 이렇게 강세인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에코프로의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전기차 시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실생활만 보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기차는 보기 드문 차량이었는데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에 맞춰서 완성차 업체들, 현대, 기아차 같은 업체들은 포드 뭐 이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이미 내려놓은지 이 연구에 대해서 내려놓은지는 좀 오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려놨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이에 관련한 업체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분리막 이런 소재단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종목에서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나 공매도 숏 스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숏 스퀴즈가 기존에 1월 중순 정도에는 공매도 물량이 한 800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400억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시기, 그래서 잠깐 좀 보시면은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네. 이때 정도 이때 정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지금 요 시기 때에 공매도 물량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왔습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갚기 위해서 매수를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평균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억지로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자금들도 덩달아 이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체할 종목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가는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상향 수정을 좀 하고요. 24만 원까지 제가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 그 상방에 좀 어디까지 열려있나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체크해 주셨고요. 목표가 상향으로 24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6일에 매수했던 위메이드 다시 한번 상현 대표님 AS 가보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좀 수가 상승 고려해서 분할 매도로 그때 피드백 주셨는데 위메이드는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위메이드는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네. 계시겠지만 위믹스 재상장 위믹스 이슈로 관련한 네. 이슈죠. 그래서 사실 코인 쪽이 단기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코인 관련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인의 주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믹스도 지금 주가가 좋은 주가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에 맞춰서 아마 위메이드 관련한 그룹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렸을 때 대시세 검색기라고 통해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메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코인을 발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가 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제작한 미르 M이라는 게임은 현재 동시 접속자 수가 14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14만 명이라는 유저가 만약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위믹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위믹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위믹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메이드 관련주 동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대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은 여러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매수가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참고를 좀 드릴 거는 위믹스가 재상장을 하게 되면은 코인원에서 재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 향방을 같이 좀 동행선상으로 보면서 공략을 하시는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 내일 시초가에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 대바닥권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 이 위믹스 흐름에 맞춰서 위메이드 관련주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말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대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도 이번 주 내로는 여유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ES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세코닉스,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주인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추천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엔비디아와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전략 보실까요? 여전히 그때 봤던 좋은 재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좀 떨어져서 오히려 매수하기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세코닉스가 주가가 더 하락했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한 13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이나 또 올 초에 좀 조용했을 때 나왔던 하루 평균 거래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2월 3일 날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을 때 나왔던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 나왔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코닉스 오늘 일시적으로 손절가 밑으로 떨어졌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제가 그 브리지텍 같은 인공지능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으면 사도 된다.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장기 투자해라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바로 제가 이거를 보고서 한 얘기예요. 세코닉스는 여전히 매수하실 분들은 천천히 사 모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실적 때문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악재를 털어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가운데 저점에 있는 기술주라면 저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세코닉스는 여전히 매수 관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홀딩,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오늘의 조정이 매수 유효 가능한 구간이다 말해주셨고요.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돈, 매도한 돈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염려할 부분은 덜하고 앞서 말해드린 기술주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도 이 세코닉스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보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 13일에 매수했던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오늘 좀 바이오주 강세 보이면서 이 종목도 4.92%, 5% 가깝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누가 샀는지 보니까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바이오주나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이상의 그런 어떤 빅 이벤트는 없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리오프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는 코로나 치료제나 그쪽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 회사의 본업, 바로 이제 콜레라 백신 이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북미 이쪽에서는 아직도 콜레라 그 백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제약회사들이 지금 순수 어떤 특정 질병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막 시장에서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연결돼 있는 즉 미용인 성형이나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보톡스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저는 이 재료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숨겨진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주가 상승만 봤을 때는 이게 오른다 내린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바닥이긴 바닥인데 조금만 더 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아마 저는 9,0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회사 주가 이제 좀 살아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연초부터 10,000원 이하에 있는 가격은 싼 가격이니까 사 모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도 방송에서 매일같이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700원이죠. 10,000원 이하 가격은 싼 가격이니까 잘 담아두시고 제가 목표가로 30% 드렸으면은 한 13,000원 정도 본다는 얘기예요. 12,000원, 13,000원 보는 종목이니까 좀 길게 저점에서 모아두셨다가 큰 수익 내는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바이오 로직스, 미용, 성형 등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좋게 봐주셨는데요. 보톡스 관련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00원 이하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사 모으자 전략해 주셨고요. 13,000원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 15일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 2차 전지 이런 배터리,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요. 아모그린텍 오늘 3.64%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배터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막 큰 한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천드렸을 때도 자동차랑 배터리 산업이 이제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그런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급등은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에 한 1, 2주 사이 전부터 이 배터리 쪽에서 이제 소재주들, 특히 뭐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또 LNF 이런 이제 배터리주들이 올라가면서 아모그린텍 같은 약간 후발에 처져 있던 종목들도 요즘 동반 시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을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12월 말쯤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방송에서 제가 요거는 13,000원 이하는 싼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 지금 그 가격을 넘어서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전히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게 이제 실적으로 드렸었고 실적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연초에 기술주들 올라갈 때는 좀 상대적으로 처졌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막 상패 종목도 나오고 막 그러면은 아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돈들이 더 많이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지금 제가 최초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는 좀 더 가야 되는데 네. 괜찮은 가격이고요. 지금도 목표가 20% 정고점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또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전고점까지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2월 14일에 매수했던 여행 관련주 새 중인데요. 리오프닝과 함께 자회사 이슈로 AI와도 묶인다 말해주셨는데 새 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아직도 이게 주목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조용할 때는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네. 이제 파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무려 하락을 거의 1년, 2년 동안 했다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세종 역시도 지금 한 차례 급등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오프닝, 여러분들 여행 지금보다 더 많이 가시게 될 거고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그걸 보고서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종목 저는 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 올랐는데 뭐 사야 되지? 요거 들고 계시면 돼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주 최근에 좀 올랐는데 뭐 사야 되지? 역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종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저는 저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바닥주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매매하실 수 있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사셨다면 노란톡방에서 추가 AS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중 눌리는 구간에서 전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움직임이 미비하지만 리오프닝 중에서 덜 오른 종목으로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주는요. 네. 중국하고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리오프닝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NI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철강 쪽입니다. 이 철강 쪽 수요에 따라서 지금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ETF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달, 2월달 들어서 관련 ETF들이 10% 이상의 좀 급등을 보여주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아마 숨겨져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좀 가려져 있던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그리고 경제 재개 그리고 경제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건드는 업종이 부동산 쪽이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 쪽, 그리고 건설에서 파생된 게 이제 원자재 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철강 쪽의 가격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NI 스틸과 같은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시기가 2월 말이 좀 돼갑니다. 2월 말이 돼갔는데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3월 중순 그리고 4월 달은 돼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강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시는 거면 아마 선침해가 되실 수가 있고요. 급등 전에 선침해가 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NIST를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신고가 종목인데 그래도 짧게나마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가격대가 6,27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6,4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1차 목표 수익률은 한 3% 정도 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좀 AS를 해드릴 텐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3%만 수익을 내고 나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 번 더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NI스틸이었습니다. 철강주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좋았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 부동산은 건설, 원자재까지 쭉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급등전 선취매 좀 가능 시기로 철강주 전반 말해주셨고요. NI스틸은 좀 짧게 목표 수익률 3%, 목표가 6,400원에 손절가 6,000원,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제 미용 관련 네. 정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이제 보톡스 얘기 좀 드렸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탈모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네. 서울시에서 탈모 청년 탈모 대책을 또 네. 내놓는다고 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즘 뭐 저도 코로나 이후로 좀 약간 머리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요즘은 탈모를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미리. 그렇죠. 네. 미리 좀 탄탄하게 좀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 탈모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탈모 화장품과 탈모 샴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회사는 미녹시딜이라는 요 성분을 이용한 탈모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한데 제가 이제 탈모 관련주들을 여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쭉 한번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 종목이 제일 바닥에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어요.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도 올라갔었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났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사용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어떤 핵 피폭에 따른 치료제 관련주로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탈모 관련주를 가져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 탈모 재료보다 숨겨진 다른 재료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이 종목을 잠시 후 공개 방송 8시 방송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차트를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가가 지금 2020년도 12월 달에 가장 비쌌을 때였고 그때 가격 대비 지금 완전 정확하게 반토막이에요. 정확하게 절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조용하다가 올 초에 바닥을 만들고 2월 달 들어서 살짝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딱 한 현재 구간에서 한 10% 정도 보면 딱 좋을 것 같고 이 10%는 정말 보수적인 1차적인 목표가이고 향후에는 요 전고점 구간 7,000원 이상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 차례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요 종목 역시도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앞으로 AS 전략들 실시간으로 전략 드릴 거니까 매수 들어가시고 전략 함께 가셔서 좋은 가격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바닥권에 있지만 성장성 큰 기업, 이 차트적으로도 고점 대비 절반 정도의 위치에 있고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